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예전에는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라고 소개했었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직업으로 삼고 살게 됐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이었어요. 특별한 날 들뜬 기분으로 오는 손님들에게 직접 만든 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던 제가 지금은 이제 막 태어난 제 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네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데 제가 요즘 딱 그렇답니다. 세상에서 내 가족을 위한 일만큼 보람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남편이 가정적인 사람이라 힘든 것도 없고 그 흔한 육아 우울증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남편 잘 만났다면서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금 제 가정도 쉽게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별일 아닌 듯이 사연으로 쓰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남편 신랑감으로 선호도가 높은 직업이 의사라고 하죠. 바로 제 남편이 그 유명한 의사 남편이었답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결혼 힘들게 했겠구나 감이 오시지 않나요? 하지만 제 결혼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은 시어머니 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던 건 친구와 함께 갔던 모임에서 만나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로 처음 갔던 모임에서 남편과 마주쳤는데 매너 있고 착한 모습에 반하게 됐죠. 게다가 옆자리에 나란히 앉게 된 남편과 저는 서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편안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모임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남편이 저를 살짝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저랑 가는 방향 같은데 같이 가실래요? 밤길이 위험하잖아요.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괜히 저 때문에 번거로우신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저도 밤에 운전하면 졸린데 대화하면서 가면 졸음운전도 안 하고 좋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둘이 집으로 가게 됐고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특히 남편은 제 직업이 신기하다면서 많은 질문을 하더군요. 그리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친해지게 된 거예요. 남편은 종종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으로 놀러 오기도 했고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함께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자주 만나고 연락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정이 들어 있었고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너 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불 앞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면 퇴근하고 지칠 때가 많았는데 남편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때가 남편도 저도 일적으로 많이 힘들 시기였는데 서로한테 큰 의지가 됐었답니다. 힘든 시기에 만난 사람은 천생연분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하죠. 저는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남편을 보면서 이런 사람과 평생 살면 행복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던 사이 저와 남편에게 큰 선물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바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몸이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우선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긴 했는데 막상 임신인 걸 확인하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맞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잘할게. 아이도 미경 씨도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게 만들 테니까 나랑 결혼해줘. 우리 아이 잘 키워보자. 나도 많이 노력할게. 저와 남편은 갑자기 찾아온 선물 같은 아이로 인해서 서둘러서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이 둘만 좋다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양가 어른들을 찾아뵙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남편은 가장 먼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면서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서글서글한 인상에 배려심 깊은 모습에 사윗감으로 마음에 쏙 들어하시더군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넉살 좋고 싹싹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비 시댁을 찾아뵈려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노력했던 것처럼 예비 시댁에도 잘 보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노력에도 시댁 문턱은 높기만 하더군요.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다세대 주택 건물 주셨는데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로 생활하는 분이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셨고 하나 있는 시누이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시누이 있는 집은 까다롭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더 긴장했었는데 제 예상과 달리 시누이는 참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복병은 시어머님이었어요. 처음으로 예비 시댁에 발을 내디딘 저를 아버님과 시누이는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먼 발치에서 팔짱을 낀 채로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고 계셨어요. 어찌나 절 째려보시던지 어머님 눈에서 레이저가 다 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아버님은 처음에 저를 보고 웃으면서 맞이해 주신 뒤로 줄곧 표정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담담한 성격이신가 싶을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가 생겼다니까 결혼식도 서둘러야 되고 둘이 준비할 게 많겠네. 배불러서 식 올리기 전에 서둘러서 알아봐. 안 그래도 제가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홀몸도 아니라 힘들 텐데 네가 더 부지런히 알아보고. 둘이 연애도 2년이나 했으면 마음 맞춰서 잘 살겠지. 결혼식은 급하게 하더라도 가정 꾸리면 더 잘 살아야 된다. 아버님은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잘 살아야 한다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아버님은 이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저희 결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게다가 남편을 보면서 워낙 알아서 잘하니까 별 걱정 안 한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이었달까요? 아버님이 말씀도 없는 편이긴 했지만 큰아들의 결혼식 자체에 큰 관심이 없는 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버님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그날 꼭 며느리 면접이라도 보러 간 줄 알았답니다. 지금도 이날 있었던 예비 시댁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그런 시어머님이랑 어떻게 사냐면서 혀를 다 내두를 정도예요. 어머님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저를 보면서 쏘아붙이듯이 말씀하셨어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셰프라고? 말이 좋아 셰프지 그냥 주방 아줌마 아닌가? 비슷한 일이긴 한데 저는 레스토랑에서 수석 요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레스토랑이 규모가 크니까 파트를 나눠서 일하고 있고 조직관계도 나름 뚜렷한 체계적인 곳이에요. 그렇다고 주방에서 일하는 게 달라지나? 본질은 주방 일인데. 어머님의 날카로운 말에 크게 당황하고 말았어요. 마치 셰프라는 직업 자체가 마음에 안 들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당황한 거죠. 그런데 저도 나름 학교 잘 나오고 주방에서 제 입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무시하듯 말하는 어머님의 말씀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저도 배울 만큼 배워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까지 쌓아온 경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무시받기 싫으면 얼마나 벌고 자산은 얼마나 있는데 경력이 있다고 핏대 세우는 거 보면 돈은 좀 있어야지. 월급이랑 그동안 모은 돈 얼마인지 다 공개해봐. 내 앞에서 당장 통장이라도 까보라고. 그건 제가 배우자랑 나눠야 할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어머님의 공격적인 말에 참지 못하고 기어코 할 말을 내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수도 없이 나눈 이야기였는데 왜 어머니께서 통장을 보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점점 어머님의 요구가 과해진다고 생각했는지 어머님을 말리면서 말하더군요.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 상의하러 온 거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신문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너는 내 덕분에 제대로 알고 결혼하는 줄이나 알고 잠자코 있어. 갑자기 덜컥 애 생긴 것도 이상하잖니. 그 뱃속의 아이가 우리 아들 애는 맞아? 대체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딸을 이 모양으로 키웠대? 어머님은 남편을 보면서 말하시다가 저를 보면서 대뜸 자기 아들 애는 맞냐면서 캐묻더군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다 보니까 어머님의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 뱃속 아이도 책임지려고 이렇게 찾아뵌 거고요. 제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께 왜 이런 말을 제가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을 보면서 제가 또박또박 말하자 어머님은 기가 찬 듯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척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 눈치가 없는 거냐? 나는 너처럼 주방에서 일하는 애 며느리로 볼 생각 없다.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언감생심 어딜 넘봐? 네 급에 맞는 남자나 가서 만나라고. 식당에서 일하는 주제에 우리 아들 넘보지 말고. 저한테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어머님은 본심이 나온 겁니다. 결국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죠. 어느 정도 눈치를 채긴 했지만 어머님이 쏟아내는 막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어머님을 방으로 끌어당기면서 말했어요. 처음부터 허락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제 결혼에 이럴 자격 없으시잖아요. 계속 이러실 거면 그냥 방으로 가 계세요. 시누이는 시댁에서 벌어진 남편과 어머님의 실랑이에 제 옆으로 와서 저를 달래줬습니다. 임신 초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면서 저를 살뜰히 챙겨줬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소란스럽게 시끄러운 말들이 오가자 아버님도 방에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셨죠. 괜히 애들 결혼해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둘이 좋다면 결혼하는 거지. 당신이 데리고 살 거야? 그렇게 아버님의 호통에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결혼식까지 어머님과 수도 없이 싸우겠구나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과연 저런 어머님을 시댁 식구로 두고 잘 살 수 있을까 걱정까지 앞서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 장단은 맞춰야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예비시댁으로 처음 갔던 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랴부랴 예비시댁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호 좀 알려줘. 우리 둘이 끝낼 얘기가 많잖아. 앞으로 가족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보다 우리 둘이 알아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어. 제가 번호는 알려드려도 어머님이 원하시는 속 시원한 대답은 못할 텐데 그래도 괜찮으신 거면 알려드릴게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당장 번호부터 여기 찍어. 저는 어머님이 내미는 핸드폰에 제 번호를 누른 뒤 저장을 해드렸어요. 차라리 온 가족이 있을 때 소란스러운 것보다 이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애초에 어머님은 제게 궁금한 게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별짓을 다 해서라도 저를 떼놓고 싶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머님이 제게 했던 일들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때가 임신 초기라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을 때였어요. 보통 16주가 지나야 안정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가 12주 차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번호를 알게 된 이후로 저를 괴롭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주변을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임신 몇 주인지 묻고는 하던데 어머님은 제게 대뜸 전화해서 뜬금없는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주방에서 일한다면서 마음에 안 들다고 하던 어머님은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집 와서 반찬 좀 만들고 저녁상 좀 차려. 요새 집안에 반찬이 하나도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 제가 왜 어머님 댁에 가서 저녁을 차려요?
너 수석 요리사라며? 그 잘난 레스토랑에서 하던 일 우리 집 와서도 하라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어? 사실 요리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의사 남편 얻으려면 요리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20점 반상은 눈 감고도 만들어내야지. 정말 황당했어요. 임신 초기라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반나절도 안 하고 있을 때 무슨 이런 황당한 요구가 다 있을까 싶더군요. 게다가 반찬까지 만들어 오라니 이게 예비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소린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어머님께 살짝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요리사라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거죠. 어머님은 주부인데 왜 집에서 일 안 하세요? 집안에 먹을 반찬이 없는 정도면 어머님이야말로 할 일 없이 그냥 놀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이게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럼 의사 남편 보는 게 쉬운 줄 알았어? 저는 제 할 일 다 잘하니까 어머님도 집에서 어머님 일 하세요. 왜 어머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저한테 미루세요? 이런 부탁은 앞으로도 안 들을 테니까 하지 마세요. 저는 어이없는 어머님의 요구에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누가 보면 제가 의사랑 결혼 못해서 안달이라도 난 사람인 줄 알겠더군요. 하지만 이 정도로 어머님께 실망하기에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하면 임신한 며느리 더 괴롭힐 수 있을까 마치 고민하는 사람 같았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참았던 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진찰하는 남편이 괜히 집안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남편한테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최대한 제 선에서 잘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 달리 어머님은 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고 계셨어요. 한창 남편과 신혼집을 어떻게 할지 의논할 때였죠. 서로 모아둔 돈도 꽤 있어서 양가 어른들의 도움 없이 시작하기로 했어요. 예비 시아버지께서도 예물 예단 다 생략하고 둘이서 필요한 거 장만해서 살림 잘 꾸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결혼 준비하면서 머리 아플 일 없겠다 싶었는데 역시 복병은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은 너무도 당당하게 제게 전화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의사 남편 얻어가는데 다른 혼수도 안 해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 적어도 나한테 중형차 한 대라도 해줘야지. 다 생략하기로 얘기 끝났는데 갑자기 무슨 차예요? 난 얘기 안 끝났어. 당장 내 차 뭐 해줄지 알아보라고. 애가 아주 개념만 없는 줄 알았더니 양심도 없네. 중매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하다 결혼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좋아서 연애하다 결혼하는 건데 어머님은 아들 장가 보내는 김에 크게 한몫 챙기려는 사람처럼 저한테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로 저를 닥달하듯 말하는 어머님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날은 어머님의 전화에 대놓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께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왜 어머님 차를 해드려요?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엄한 말씀만 하실 거면 저 이제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발랑 까진 것 좀 봐. 이래서 학벌이랑 직업이 서로 맞아야 가정도 꾸리고 산다는 거야. 너 같은 게 내 아들 발목 잡아서 결혼하면 잘 살겠니? 어머님은 그러면 의사 아들에 걸맞는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님도 교양 없고 막무가내로 나오셔서 누가 보면 의사 아들 둔 부모라고 생각도 못할 것 같네요. 계속 이런 말만 하실 것 같은데 태교에 좋지 않아서 전화 이만 끊을게요. 제가 생각해도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까지 내뱉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얼핏 쓴 이야기 말고도 얼마나 수도 없이 전화, 문자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던 동료가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냐면서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머님이 저 정도면 살림 차려도 문제 아니냐면서 다들 걱정까지 했다니까요. 만약에 주변에 결혼 준비하는 신부가 있는데 이 정도로 극성의 시어머니가 있다고 하면 결혼 잘했다는 말 나오실 것 같나요?
이렇게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참아오던 저도 결혼을 엎어버려야겠다고 결심했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 결혼 전에는 예비 며느리 잘 안 부르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점점 배가 불러오는 저를 시도 때도 없이 부르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순순히 갔겠어요? 안 가니까 점점 더 이상한 일을 벌이면서 저를 부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머님 말씀에 넘어가서 시댁에 잘못 발이라도 들이면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남편과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를 보러 갔던 날 사단이 나고 만 겁니다. 저는 그 무렵 다니던 레스토랑에 휴직을 내고 쉬고 있었고 남편은 하루 휴가를 내고 저랑 같이 가구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은 제가 혼자 있는 줄 알고 또 전화를 하셨는데 그날은 심지어 술까지 취한 목소리셨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전화를 받는 걸 본 남편은 제 옆에서 통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결국 차 안에서 남편과 같이 듣게 된 어머님의 폭언은 상상을 초월했죠. 어머님은 술에 취한 말투로 전화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네 뱃속에 있는 애는 우리 아들 애가 아닌 것 같아. 네 얼굴 가만 보니까 남자 홀리고 다니는 얼굴 같은데 내가 태어날 손주가 우리 친손주라고 어떻게 믿어? 안 그래?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다가 정말 제가 유전자 검사라도 해서 가져오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것 봐. 너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지. 이래서 집안 환경도 안 좋고 돈도 못 버는 인간은 상종도 하는 게 아닌데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괜히 우리 아들 등골 빼먹지 말고 파혼이나 해. 지금이라도 파혼하는 게 너도 더 깔끔하잖아. 어머님의 말에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처음 보는 상황에 저보다 더 열받은 건 남편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어머님에 대해서 말을 안 했으니 남편은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낯뜨겁고 민망했겠습니까? 남편은 황당한 얼굴로 전화기를 뺏어들고는 어머님께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뒤에서 저 몰래 이런 말만 하셨던 거예요?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제 결혼 두고서 이런 말을 하세요. 저야말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타박하시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 너 위해서 하는 말 아니냐? 정말 네 애가 아니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그만하시라고요. 제가 더 잘 알고 제가 선택한 제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전화해서 막무가내로 말하지 마세요. 남편은 어머니께 고함을 치듯 말하고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기 시작했고요. 남편의 말에 저는 그동안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게 됐어요. 왜 미리 말 안 했냐면서 걱정스러운 듯 말하다가 끝내 저에게 남편은 어머님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습마저도 괜히 미안하더군요. 어머님과 남편 사이를 제가 갈라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말했죠. 아휴, 내가 부족해서 당신이랑 어머님 사이만 갈라놓는 것 같네.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아니야, 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좋은 사이 아니었어. 사실 우리 부모님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재혼하신 거야. 우리 아버지 지금도 무뚝뚝하시지만 옛날에는 더 심하셨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때린다고 아무리 말해도 항상 말뿐이셨어. 지금도 내 결혼에 관심도 없으시잖아. 어머니가 때렸다고? 왜? 초등학생이라 말 안 듣는다고 때리신 거야? 그런 가벼운 훈육이 아니야. 그래서 내 여동생도 어머니라면 치를 떨어. 저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재혼을 하셨다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남편과 시누이를 때렸다는 말에 2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친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버님과 시누이 셋이서만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재혼을 한 겁니다. 그때 아버님과 재혼한 사람이
지금의 어머님이셨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시누이를 잘 보살피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면 어머님은 남편과 시누이가 밥 먹는 걸 보면서도 타박을 하셨대요. 어쩜 애들이 이렇게 거지처럼 먹어댈까? 내가 밥 먹다 흘리면 밥그릇 뺏는다고 했지. 밥그릇 이리 내놔. 더러워서 먹는 꼴을 못 보겠네. 그러고는 잔뜩 겁을 먹은 초등학생인 남편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맞는 오빠의 모습을 지켜보던 시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은 시끄럽다면서 방에 가두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님께 대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내 동생 꺼내줘요. 왜 방에 가두는 거예요? 동생이 지금 무서워하잖아요. 시끄러워. 너 자꾸 그러면 화장실에 불 끄고 가둬버릴 거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김없이 어머님은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말도 안 듣는다면서 때렸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버님께 일러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 일러 바쳤다고 더 혼나기만 했다고 하더군요. 아버님께 일렀던 다음 날은 어머님의 학대가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은 어린 시절 남편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일러 바치라고 했어? 버르장머리 없이. 너 길바닥에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 데다가 버릴 거야. 아주 한 번만 더 일러봐. 계속 그렇게 일러봐. 네 아빠보다 나랑 있는 시간이 더 긴데 니들이 그러고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내 말이나 잘 들어. 다 엄한 짓을 하니까 맞는 거지. 맞을 짓을 하지 말라니까. 오늘 저녁까지 밥 굶어. 그리고 반성문 써와 얼른. 어머님은 남편과 시누이 밥도 굶겨가면서 반성문까지 써오라고 했고 한 장 써올 때마다 계속 다시 써오라고 시킨 거예요. 게다가 반성문에 거짓말을 한다면서 때리기까지 하고 애들을 세워두고 욕설까지 내뱉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 내내 어머니께 학대를 받으면서 남몰래 울면서 두 남매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어린 시절을 겪었으니 남편과 어머님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어머님이 대단하게 남편을 키워내기라도 했던 것처럼 저한테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 울면서 저에게 그동안 어머님과 있던 가정사를 말하는 남편을 꼭 끌어안아줬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솔직하게 말해주고 나니까 어머님과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심적으로 불편해지는 게 덜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쓸데없는 요구에 더 당당하게 대처했어요. 세상에 키웠다고 다 부모인가요? 남편을 그렇게 학대해놓고 저한테 혼순이 뭐니 했던 게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도 모르고 어머님은 다음날 제게 김장하러 오라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가만히 있겠어? 어디 네 잘난 실력 좀 보게 김장이나 하러 와. 아니 제가 왜요? 요즘 김치는 다 사 먹는다고 하던데 마트로 가서 사서 드세요. 내 아들이 네 편 들어주는 것 같아서 지금 막 나가는 거냐? 그러고도 네가 무사히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결혼은 충분히 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주부답게 집안일을 해서 만들어 드세요. 집에서 대체 뭘 하시길래 집에 없는 게 그렇게 많으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지만 전혀 신경도 안 썼어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할 지경이었죠. 이렇게 저와 어머님은 정말 피 터지게 싸웠다는 표현을 갖다 붙일 정도로 많이 싸웠네요. 보통 결혼 준비하는 부부들이 자주 싸운다고 하죠. 저는 남편과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늘 문제는 어머님이 만드셨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선을 그으니까 어머님도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안 먹히니까 초강수를 두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제게 줄 게 있다면서 저를 집으로 부르셨죠. 처음으로 저한테 줄 게 있다는 말에 궁금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갔는데
어머님은 마치 전쟁터라도 나가는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군요. 저는 그때 어머님 표정을 보고 본능적으로 느꼈죠. 또 결혼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싶어서 핸드폰 녹음기를 틀어둔 채 어머님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닥다리 시어머니도 아니고 너한테 물이나 뿌리고 내 아들 옆에서 떨어지라고 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게 뭔 줄 정확히 알겠으니까 이쯤에서 떨어지라고 부른 거야. 어머님이 알아내신 제가 원하는 게 뭔데요? 너 돈 바라는 거잖아. 의사 남편 보려는 거 뻔한 거 아니냐? 이쯤 쇼했으면 됐으니까 그만해. 내가 1억 바로 이체할 테니까 파혼해. 파혼이요? 지금 1억 받고 파혼하라는 말씀이세요? 너도 그게 깔끔하잖니. 살다가 이혼하면 더 힘들어. 그리고 내가 너 뒷조사하고 있어. 더 험하고 추악한 걸 보기 전에 파혼하고 각자 갈 길 가. 어머님 말을 들을수록 녹음하길 잘했다 싶더군요. 저는 녹음한 파일을 실시간으로 남편에게 보냈어요. 이건 남편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제가 보낸 음성 파일을 바로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지금 바로 가겠다면서 문자를 보냈더군요. 이런 상황도 모른 채 어머님은 제게 지독한 말씀을 늘어놓으셨어요. 혼자서 한참을 파혼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다가 답답했는지 저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의사하고 식당년하고 어울리냐? 다 네 욕심이야. 네가 우리 집 오고부터 싸우기만 하는 거 안 느껴져? 네가 알아서 떨어지라고. 아니죠. 저 말고 어머님이 오고 나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된 거 아니에요? 왜 제 탓을 하세요? 아버님도 어머님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시는 거예요? 뭐야?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단 줄 알아? 어머님은 화가 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에게 앞에 있던 잔이라도 던질 태세였는데 그 순간 남편이 시댁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갑자기 온 남편을 보고 놀란 얼굴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뭐라도 던질 태세로 제 앞에 서 있는 걸 보고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호통을 치면서 말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랑 여동생이 어머니 취급도 안 하고 계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 뭘 해줬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요. 머리 검은 짐승 길러놨더니 목에 핏대 세우고 지 엄마한테 대드는 것 좀 봐. 내가 너네 먹이고 입혀서 키운 세월이 얼만데. 그럼 나보고 식당에서 일하는 년을 며느리로 받으라는 거냐?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요. 그럼 평생 집에서 집안일만 한 당신은 뭔데? 한마디만 더 하면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제발 꺼져요. 계모 같은 년이 분수도 모르고 꺼져요. 이게 키워준 공도 모르고 대들길. 그러면서 어머님은 남편을 보고는 남편의 뺨을 내리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보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뺨을 때린 어머님 앞으로 가서 어머님의 뺨을 똑같이 내리쳤어요. 그러면서 당황해서 뺨을 부여잡고 저를 보는 어머니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딜 감히 손대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손대시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제가 남편 앞을 가로막고 어머니께 큰 소리로 말하자 어머님은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님께 전화를 걸어서 제가 어머님을 때렸다면서 일방적으로 고자질을 하시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버님이 오면 다 알게 될 사실을 숨기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아버님만 오면 저는 끝이라면서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저야말로 아버님이 오셔서 이 상황을 전부 아시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곧장 달려오신 아버님은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보면서 무슨 일이냐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말했고 아버님은 사실을 전부 듣고 화가 난 모습이셨죠.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억울하다면서 아버님께 매달리셨고요. 어머님은 아버님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 말하려고 했는데 글쎄 저게
자기는 나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이랑 결혼하는 건데 왜 어머님이 난리냐면서 나한테 막 대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억울해서 살겠냐고. 어머님이 아버님께 말하는 걸 듣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이런 말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아버님은 제일 중립적이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은 아버님이 유일했어요. 아버님은 울먹이며 매달리는 어머님의 팔을 쳐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그 성질머리 당장 못 고쳐? 내가 당신 때문에 4명에 못 살겠어. 애들끼리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왜 당신이 중간에 껴서 난리야? 며느리한테 내가 면목이 없다 정말. 얘네 둘이 먼저 날 시어머니 취급도 안 했다니까? 당신도 나 무시하고 이 집안에서 나 제대로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당신이 자초한 일인 거 정말 몰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쌈딱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살아 대체? 어머님은 울면서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아버님은 끝까지 어머님을 타박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님과 대화를 하다 말고 저를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가 미안하다. 난 둘이 알아서 어련히 잘할까 싶어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어. 가장이 돼서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홀몸도 아닌데 이런 일 겪게 만들어서 내가 면목이 없다. 아버님, 이제 결혼 1달 남았는데 저희끼리 알아서 잘할게요. 더 이상 어머님이 어떤 요구를 하셔도 저 안 들을 거예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아버님께 말씀드리자 아버님도 이해한다면서 편할 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를 위한 말씀 같아도 아버님은 사실 어머님께 관심도 없으셨어요. 사실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반쯤 이혼한 채로 살고 계셨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이혼의 문턱까지 갔던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머님이 절대 이혼 안 하겠다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막무가내로 여기저기 싸우고 다니는 어머님 성격에 완전히 질려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혼하려고 수차례 해봤지만 괴째라식으로 나오는 어머님을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님은 만나는 분도 따로 있으셨어요. 그래서 집안일에 큰 관심도 없으셨고 어머님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건 어머님 탓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억울하다면서 목 놓아 우셨죠.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시누이도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임신한 사람한테까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도 이참에 엄마고 뭐고 영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새언니도 우리 엄마 전화 받지도 말아요. 아가씨 걱정 마요. 저 엄청 튼튼해서 다 이겨냈어요. 신혼집 다 정리됐는데 놀러와요. 저는 결국 좋은 시어머님은 기대할 수 없었지만 착한 시누이 덕에 또 다른 자매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시누이가 더 저를 살뜰하게 챙겨줄 정도였어요. 남편도 결국 어머님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면서 악연은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치고 몇 달 뒤 건강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몸조리를 끝내고 그동안 친손주 맞냐며 의심하던 어머니께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난 어머님 얼굴에 검사지를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정확히 제 남편 아들인 게 증명됐는데 이제 어쩌실 거예요? 뱉은 말에 책임지라고 하고 싶은데 더 엮이기도 싫네요. 내가 미안했어. 정말 많이 뉘우치고 있어. 나도 손주 좀 만나보면 안 될까?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잖니. 아니요. 왜 제 아들을 보려고 하세요? 그러다 또 손찌검이라도 할까봐 절대 안 보여드릴 거예요. 다 어머님이 자초한 일인데 이제 앞으로는 2번 다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결국 어머님과의 마지막은 이 정도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지금도 어머님과는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답니다. 요즘에는 시누이가 자주 와서 아기도 봐주고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은 여전히 집안일에 무관심이시지만 저희끼리 오순도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 손자 보고 싶다면서 영상통화도 걸어주시고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고집만 부리다가 외톨이가 되고 만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연락을 끊겠다고 다짐하니까 집안에 분란도 안 생기고 좋은 것 같네요. 남편도 시누이도 지금이 훨씬 좋고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싫다고 남매가 고집을 부리는데 제가 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자기 아들은 본인처럼 어두운 시절 없도록 하겠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도 남편과 함께 노력을 해야겠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아기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식 레시피를 개발하면서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제 아이를 위한 레시피이기도 하고요. 옛말에 효자 노릇을 할래도 부모가 받아줘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식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부모가 받아주는 태도가 안 되어 있으면 빛이 날 수 없다는 말인데 이 말 저희 시댁에 딱 맞는 말 아닌가요? 남편이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바뀌지 않는 어머님처럼 부모 자식 사이에도 절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말 많은 결혼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부부가 함께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결혼 준비가 많이 힘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힘든 시간 속에도 분명 정답은 숨어 있을 겁니다. 모두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